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인데 오늘 또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직도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지금 매도해야 할 종목과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매수는 뭐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장에는 피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매도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제가 사실 꾸준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잠깐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올해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해야 될 종목들은 오늘 올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생각해 본다면 일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AI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비만 치료제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약간 미용주, 그리고 화장품 약간 가벼운 종목들. 오늘 화장품 관련주에서 다른 흐름 방향성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것들, 뭐 VT 같은 거 급등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지는 흐름, 이런 종목들을 어, 지금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에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단기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도해야 될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가 400달러를 이탈하면 반도체 관련주를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엔비디아 차트 잠깐 볼게요. 엔비디아 차트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 만들어냈고, 그리고 거의 400달러, 지금 408달러 정도 되는 부분에 있지만 결국에는 5일선 따라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400달러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꽤나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 400달러 이탈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인버스가 있죠.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버스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인버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정 섹터 산업에 대해서는. 근데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인버스 ETF가 있죠.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속슬, 흔히 말해서 SOXS, S죠. 속스죠. 속스 요 지금 ETF가 있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점점 박스권을 그리다가 요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갈 추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이런 저항 라인들 대략 15.7달러 그리고 18.3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분명히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한국 차트로 돌아왔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6만 9천 원대가 중요하다 했었는데 6만 9천 원 이평선 라인 모인 상태에서 우하향 해버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들이 241선을 제외하고 완전 역별 상태로 지금 역별 초기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버티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요거 삼성전자 어디까지 빠질까요? 보면 월봉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큰 추세 라인이 잡혔을 때는 월봉 지지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쭉 빠졌을 때 대략 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대략 추세로 봤을 때는 61선과 21선 만나는 선 추세 라인을 봤을 때 대략 한 6만원 초반대까지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략 한
6만 1,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빠질 여력이 있어 보인다. 지금 66,900원이니까 66,900원에서 61,000원대까지만 빠져도 꽤나 큰 하락이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고, 오늘 그 상태에서 지금 이평선 라인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이 좋게 나왔었지만 61선, 21선 다 깨고 강하게 빠지는 모습에서는 이번에는 하락할 때 11,200,000원대 요 지지 가격을 이탈하면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해인 구간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SK 하이닉스도 너무 믿고 단기적으로는 보유하기 힘들 수 있고, 지금 매도를 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권을 다질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움직였던 거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요 앞에 고점 라인 6만원대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5일선, 21선, 6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명백한 매도 신호가 맞습니다. 혹시나 요 종목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분명히 맞을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요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결국에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 반도체 대장주들 무너지면 뭐 다 따라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넥스트 칩 이런 종목도 지금 강하게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분명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뭐 2차 전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2차 전지 사실 코스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78,000원대를 이탈하면 결국에는 57,000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121선 그리고 수평 지지가 있었던 구간 57만 2천원까지 이렇게까지 빠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이 대세 반등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던 만큼 V자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이평선 라인들까지 다 기다리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기다렸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57만 2천원까지만이라도 버텨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라인이 거의 뚫리면서 내려오고 있고 241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4만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 고점에서 사신 분은 지금 매도하기가 사실 많이 애매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19만원대인데 14만원까지 하락을 생각한다면 한번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죠. 지금 241선 다시 한번 만나러 거의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살짝 하락을 멈출 수 있고 수평 지지도 같이 있네요. 대략 딱 40만원대인데 40만원대에서 잠깐 버틸 수는 있지만 이렇게 V자로는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 그리고 241선 결국에 무너지면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고, 올해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 추세였던 요 상승분들을 또 다 반납을 해야 될 구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봤으면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AI 관련주 마찬가지죠. 뜨거웠던 AI 이런 의료 AI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요거 보험 관련해서 의료보험 관련해서 잠깐의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이라도 루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요거 추세를 다 뚫으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역시 대장주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잘 버텨준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요거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15만원
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투심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최근에 지지받았던 121선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폭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조심해야 될 위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냥 5일선 따라 흘러내리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요거는 절대 사면 안 되겠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약간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 5일선 따라서 이렇게 쭉 조정받는 종목들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택 마찬가지 이렇게 미용기기 강했더라도 쭉 조정을 받았고 지금 살짝 반등 나오면서 21선 약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아직도 61선, 121선은 윗공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원한 V자 반등은 나오기 힘든 위치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매도해야 될 종목들은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지금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분명히 한참 뒤일 수 있고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스닥 차트도 제가 잠깐 한번 봐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추세 자체를 잠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한 3일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 큰 하락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요 구간과 5일선이 물려져 있는데 요 구간을 분명 오늘 넘어가면 당분간 상승하면서 21선을 만나러 갈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 같고 요 구간 잠깐 반등했었지만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 그리고 FOMC가 목요일에 있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방향성을 정할 텐데 FOMC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연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밀어 올릴지 단기 반등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FOMC의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서 오히려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무서운 거는 미국은 지금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조금 약간 유감이고 그래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나 지금 차라리 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요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탑 몇이다 매수하기 좋은 종목 탑 몇이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증시가 하락할 때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보되 그래도 지금 올해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좋은 추세 보였던 게 대한유화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길게 받은 상태에서 이평선 라인들이 모두 아래에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고 베스트한 매수 타이밍은 요 구간이었죠.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을 돌파했고 저점 돌파 볼린저 밴드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런 차트 그리고 241선 한번 저항받고 조정받고 쌍바닥 그리고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는 거 체크가 되고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수가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 5일선 따라서 그냥 쭉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약간의 반등이 있으면서 이평선 라인들을 소화해낸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5일선, 21선, 61선을 최근에 소화하면서 바닥을 3번 잡아내면서 반등의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변곡이 일어나는 부분을 돌파될지를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굉장히 길게 쭉 받은 상황에서 아직도 요거 추세 자체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지만 점점 이평선 라인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살짝 더
눌렸다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눌렸을 때 이런 61선에서 버텨주고 올라오는 5일선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흐름을 돌려내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앞에 저항 라인들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위치. 그리고 KTCS 요것도 사실 AI이긴 한데 일단 차트 자체는 예뻐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평선 라인들 5개 모여 있는 구간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강하게 좁아지면서 한번 강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인데 유리한 부분이 이평선 라인들이 캔들을 모두 아래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멈춰주긴 했죠.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보합권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맞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데브 시스터즈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길게 받고 다시 한번 바닥권을 이런 식으로 다지면서 이평선을 모은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거 241선 대략 49,400원인데 돌파되는 순간 한순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모헨즈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강하게 전체적으로 월봉상 봤을 때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저점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올해 분명 강하게 상승했지만 조정을 그래도 길게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은 명확하게 3,700원대에서 버티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이평선들 라인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평선 라인들을 점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아직 121선 위에 초록색 라인 돌파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1선 맞고 다시 한번 살짝 조정 줬다가 241선, 61선, 5일선 이런 구간 강한 지지 라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지 맞고 다시 한번 돌파해낼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해야 될 종목들, 매수해야 될 종목들 제가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아직 하락이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격 하락이 지금부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관심 없는 종목들 흔히 말해서 잡주라고 보이는 종목들이 잡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이평선 라인들을 소화해서 올라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매수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 계속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주식을 쉬시고 다시 한번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약간 집중해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